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괴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에 맞서서는 한국당의 돌파구, 비례한국당 아이디어가 재미있는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절대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여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괴물 같은 선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비상책, 나아가서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명분도 있으며 오히려 장점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점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괴물 선거법에는 비상책이 필요하다. 이 누더기 괴물 선거법은 이제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동형 캡이라고 하는 것, 50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30석만 연동형을 적용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 4월 총선에만 적용을 하고 또 4년 후에, 그 이후에는 50석 전부를 적용을 한다. 완전히 정의당을 위해서, 사실상 정의당을 위해서 올해는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없애버리고 정의당의 의석을 더 늘려주고 완전히 지들 손아귀 안에 선거법을 넣어서 주물럭 하고 있는 이 괴물 선거법, 이런 괴물 선거법에는 비상책이 필요하다. 신의 한 수가 필요하다.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선거법의 환경을 괴물로 만들어 놓은 세력이 좌파 연합이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비록 이름은 좀 다소 생소할지 모르지만 비례한국당, 그리고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 많은 유권자들에게는 낯설지만, 그러나 저들 좌파 연합이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비틀어 버리니까 할 수 없이 불가피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 자, 두 번째, 이런 정치적인 사례는 있습니다. 2012년, 2008년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친박계를 대거 학살한 이른바 학살 공천 사건. 그래서 학살당한 친박계 의원들이 친박연대를 결성을 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친박연대. 특정인을 지지하는다는 것을 정당의 이름에 넣을 수가 있느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유민주, 공정, 한국, 이런, 노동, 이런 식의 어떤 공동체의 가치와 연결된 단어를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을 해야지, 어떻게 친박이라고 하는, 또는 많은 친이나 아니면 친김이나 이런 것을 정당 이름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그런 사소한 문제보다는 왜 이 정당이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 명분, 창당의 명분, 그리고 창당의 불가피성. 그래서 한나라당이 153석, 그리고 친박연대가 14석, 14석이나 의석을 얻었습니다. 충격에 가까운 놀라운 성공이었죠. 자,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떤 정상적인 것, 순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에 반하는 어떤 정치 환경의 왜곡이 이루어졌을 때 그 왜곡에서 삐져나온 불가피한 비상책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한다.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내준다. 이런 것이 증명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례한국당 같은 조치가 왜 필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하는 이 수백만 표, 이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례 한국당을 만들지 않고 한국당이 지금 이 누더기 괴물 선거법에 따라서 비례대표도 공천을 하게 된다면 자, 맥시멈 40%까지 정당 득표를 얻을 수 있을 터인데 뭐 35%, 40%.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의석수의 대부분을 한국당 같은 정당에서는 지역구에서 다 의석수의 대부분을 내고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작습니다. 그래서 대략 비례 한국당을 만들면 비례대표에서만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16석 정도가 증가돼서 최대 28석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비례 한국당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당이 한 12석 정도. 왜냐? 30% 이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예 한국당이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20개 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이 30석 중에서 일부 그리고 나머지 20개 중에서 정상적인 배분율에 따라서 얻게 되면 그래서 현행 제도로 그대로 출마하는 것보다 10여 석이 늘어나게 돼서 한국당이 최대 28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28석을 얻게 되면 한국당이 123석까지 됩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의석, 그러니까 지난번 2016년 총선을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가장 비슷한 환경 2012년 선거를 적용을 하면 훨씬 더 그 의석수가 늘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리 어려운 카드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한국당 같은 규모에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5개 시도당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만 있으면 됩니다. 뭐 쉽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 만약에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새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지금 이 한국당 내에 또는 민주당 내에 혼재되어 있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들만으로만 만드는 정당은 그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 많이 쏠리게 될 것이고 유권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원래의 비례대표의 취지, 저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의료, 군, 언론, 교육, 노동 각 분야에서 정말이지 비례대표 의원들이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비례한국당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이 사람들은 아주 전문적인 정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에 대한 관심을 훨씬 더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6번째. 그렇다면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민주당은, 한국당은 이 누더기 괴물 선거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종의 교정장치로서 비상책으로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명분이 또렷하게 서지만 민주당은 이 선거법이 누더기 괴물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무슨 이 정당의 득표를 의석수에 연결시키는 정상적인 선거법 개혁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자기 충돌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개혁 부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역구 후보자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식의 꼼수까지 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유권자들은
비례한국당에 비례대표표를 몰아줄 겁니다. 비례한국당이 신의 한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